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희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매크로가 조금씩 안정을 찾으면서 역시 주도주의 힘을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형국이 나오고 있는데, 주도주의 힘은 역시 반등장, 상승장에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역시 2차전지, 특히 양극재, 저희가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양극재에 주가들이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이어서 사실 더 기대가 됐었던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포스코 케미칼과 포드의 이런 관련 뉴스들이 나와서 완전 저희 시장들이 뭐 완전히 급락 급등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반복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관련 업체별로 주가들이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좀 한번 여러 가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실적은 컨센 대비해서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뭐 한 일주일 연속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 2차전지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실적 때는 분명히 반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지만, 수차례 드렸고 그 결과로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율은 뭐 8% 정도 됐었고, 컨센이 한 뭐 1,300억 정도 됐었고, 영업이익이 1,40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뭐 대단한 실적을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400억입니다. 뭐 1,000억 정도 수준도 아니고 1,400억 정도고, PER도 이 수준으로 보면 27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에코프로는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100억이고 서프라이즈율이 18%에 이르는, 여기 둘 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300% 대단합니다. 3배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뭐 2.5배, 3.5배 뭐 이렇게, 어쨌든 결론적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기관이나 이런 투자자들은 이런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즘에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좀 매도를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슈뿐만이 아니라 오늘 처음에 코프로 보통 뭐 실적 공시가 나오고 나서,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파는 것은 뭐 우리나라 국룰이긴 하죠. 공시에 파는 부분들은. 그런데 오늘 사실 조금 움직임은 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좀 다른 뉴스들이 있나라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한번 좀 같이 이게 아무래도 이 포스코 케미칼과의 포드의 뉴스 공시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표면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4% 정도, 3, 4% 정도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줬고, 그 다음에 LNF, 코스모 신소재는 한 2, 3%, 2% 정도 올랐고, 포스코 케미칼은 뭐 8% 정도 올랐고, LG화학은 6% 정도 올랐을 정도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시장의 우려와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우려는 포스코 케미칼, 요 뉴스를 한번 뭐 짧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뉴스가 나왔죠. 포스코 케미칼 GM에 이어서 포드의 수십조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추진한다. GM이 완전 사실 LG화학과 더불어서 GM 거를 포스코 케미칼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뭐 완전히 뭐 10조 이상의 공시를 때렸었는데, 또 이렇게 수십조 규모의 양극재 굴 계약을 따낼 것 같다라는 뉴스입니다. 여기 뉴스를 좀 더 보면은, 지난달 20일 한국을 찾은 진팔리 포드 CEO가 이제 최정우 회장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는 부분은 뭐 공시가 나왔듯이 이런 확정은 아니라는 공시가 분명히 좀 전에 떴었죠. 그런 거하고 별개로 어쨌든 만난 것은 확실하다, 그런 거고, 포드 요청에 따라서 포스코 케미칼 중심으로 양극재 공급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다. 블루오벌 LG 밸류체인이 아니라 블루오벌 SK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 케미칼이 SK온에 양극재를 정식 공급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건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포스코 케미칼의 약점이 어떻게 보면 LG 밸류체인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5년 이상의 장기 공급을 맺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3조 계약을 LG랑 했고, GM과 이 계약 기간이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수십 전에 달할 것이다. 조금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약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한국인 거고, 여기 보면 포드를 비롯해서 양극재, 음극재, 글로벌 자동차하고 공급하고 있다.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양극재 회사들의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공급 계약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IRA로 합종 연행이 약한 고리가 부각이 되고 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올 구조가 아니긴 해요. 이게 보면은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은 그거는 IRA 때문이다. 배터리 소재 공급망 확보가 업계의 최대 화두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 거고, 원래 다 밸류체인은 GM 밸류체인하고 포드 동맹 밸류체인하고 이렇게 다 있어요. GM은 LG 쪽이랑 이렇게 쭉 밸류체인이랑 연결되어 있고, 포드는 SK 쪽이랑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뭐 GM, LG 쪽은 되게 탄탄한데 포드, SK 쪽이 사실 요즘에 조금 돈 그 자금 조달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수율적인 배터리 수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뉴스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드 쪽에서 좀 불안함을 갖추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보게면 포드는 SK온과 배터리 합작사인 블루오벌 SK를 출범시켰고, 여기서 NCM9 하이니켈입니다. F150 라이트닝에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이 한다. 뭐 여기 공동 투자에 나선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 거고, GM은 동맹을 이렇게 세 개에서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합작 법인을 또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와 달리 GM은 완전히 탄탄하다. 완전히, 왜냐면 LG가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부터 뭐 다 뭐 니켈 원자재부터 다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GM 동맹은 굉장히 탄탄한데, 포드 동맹은 약간 조금 소대 상단에서 약한 고리, 그리고 SK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조금씩은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약한 고리가 존재한다. 포드에는 에코프로비엠이 공급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소재 밸류 체인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 독일 업체와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도 맺는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잘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약한 고리를 공략한 부분이 포스코 그룹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음극재도 하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고, 특히 포스코 그룹 전체에서 광물이나 소재 쪽에 포스코 홀딩스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또 중국 업체의 의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재련 가공 작업도 해외 공장에 태서 내재화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 그래서 포드가 자기네들이 좀 SK한테 한 업체한테 하기에는 조금 이런 우려 섞인 부분도 있고, 원자재 부분도 포스코 그룹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나서 한번 협상을 타진했던 부분도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뭐 이거 누가 했다는 얘기인 거고, 다만 여기에서 장기 계획을 맺어도 에코프로비엠에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연히 SK하고 3자 공동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한 것이고, 더욱이 에코프로비엠은 뭐 삼성 SDI랑 하고 뭐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IR 시행을 계기로 미국 자동차 업체나 국내 소재 업체 간 굳어졌던 합종 연행에 들이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뭐 또 공시는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양극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 없고, 1개월 이내에 제공, 보통 3개월도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한다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뭐 좀 그림은 그려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결론은 오늘 주가와 제 생각들은, 여기 오늘의 핵심은 좀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우려는 이겁니다. 포드하고 SK 에코프로비엠 이 구조인데 갑자기 포스코 케미칼, 이거는 또 사실 시장에 없었던 얘기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독점이 아니었어? 이런 의심이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시장의 컨센인데, 에코프로비엠 분명히 타격 뭐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사실 좀 시장에서는 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마, 근데 원래 우리가 알기로 있기는 포드 SK 중심에서
원래 포드가 한다고는 했지만 분명히 또 이런 뉴스도 나왔긴 했었어요. LG도 일정 부분의 뭐 합작 공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체 배터리 물량을 공급받을 것이다. 왜냐면 포드 쪽에서 벤더를 뭐 2개 정도를 가져가는 것은 뭐 어느 정도 합당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LG에다가 주는 물량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나왔어요. 블루오벌 SK 밸류체인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포드 입장에서는 또 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제 예측은 뭐 LG 쪽에다가 뭐 시장에서의 컨센은 뭐 LG 쪽에서 밸류체인을 이용하면은 뭐 그 이해가 됐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SK 중심의 블루볼 체인 SK 밸류체인을 이용한다라는 부분은 좀 파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LG 밸류체인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양극재는 또 따로 있는데 어떠냐? 그거는 또 LG화학이 또 따로 할 것 또 공급을 하는 건가? 그럼 또 누가? 뭐 현재는 지금 LG화학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GM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누가 LG화학은 당연히 뭐 상수로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또 어떤 회사에서 공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관심사긴 합니다. 이 같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빔이 독점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포드 라인이 좀 흔들린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 개미나 개인주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린 이런 같은 우려를 이용해서 실적과는 상관없이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공매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3%의 오늘 공매도 비중을 보시면 좀 더 이런 시장의 우려를 좀 더 보여주는 시장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 결국은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쪽에 제가 밑에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대전제는 양극재 회사의 위용들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2차전지 회사의 위용을 보여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철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쇼티지 상태라는 거예요. MS 싸움이 아니다. 생산하는 만큼 다 가져간다. 지금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콘스모 신소재 다 생산하는 만큼 LG화학 전부 다 가져가니까 다 매출을 찍을 것이다.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다. 다만 지금 이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계약 공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 실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명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2차전지 올인 건연이라고 썼네요. 저는 사실 양극재에 올인을 하고 있는 양극재를 중심으로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의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낫굿 정도로 제가 낫배드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 어차피 다 생산한 물량은 다 팔릴 거다. 또한 지금 라이트닝에 들어가는 것은 에코프로비엠이다. 원인 하이니켈 쪽은 에코프로비엠이 완전히 다 가져갈 거라는 얘기예요. 시장에 없었던 뉴스인 것은 사실 조금 맞긴 하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도 결국 다 공시할 거다. 예상되는 물량을 다 가져갈 거다. 지금 오늘 나온 실적 보세요. 참 다 완전히 뭐 타의 추정을 지금 불허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이렇게 빵빵하고 털털일 것입니다. 주력 벤더는 에코프로비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혼다 사례를 보게 되면 NCM 712 정도를 포스코 케미칼이 공급을 할 것을 LG화학에서 같이 공급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처럼 중간급 정도 하이엔드 쪽은 하이니켄 양극재는 9 시리즈는 아직은 이쪽에서 양산을 물론 25년도 쪽이면은 공급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중간 아직 보증을 받지는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급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포드의 메인 벤더는 맞다. 다만 조금 아쉬울 수는 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다 어느 정도 이 캐파를 다 채울 수도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GM도 그렇고 LG화학하고도 포스코 케미칼 이거는 제가 왜 써놨죠? GM하고도 LG하고 포스코 케미칼 나눠 갖는 것처럼 이런 것도 포드의 그 많은 물량을 그것도 하다못해 일반 회사도 아니고 포드인데다가 완전 하이니켈이 필요한 부분이고 픽업 트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터리가 2배 들어가는 140kg, 200kg 같듯이 들어갈 정도로 큰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은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된다. 뭐 당분간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흔들렸던 거겠지만 이런 오늘 실적에서 보듯이 낫배드 전혀 뭐 큰 앞으로는 어차피 모든 MS 싸움일 뿐
생산하는 양은 다 똑같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LNF 같은 경우는 오늘 일부 댓글 같은 경우도 LNF로도 뭐 포드를 기대하신 분도 있는가 봐요. 사실 저는 뭐 포드 쪽에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뭐 분명히 레드 쪽의 밸류 체인에서의 포함된 포드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쪽에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저께 뉴스에 말씀드렸듯이 도요타 쪽에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대세는 지장 없다. 저는 오히려 또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뭐 희망이 이룰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LG 밸류 체인에서는 지금 LNF, 포스코 케미칼, LG 화학 이렇게 3자가 주로 가져가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에서 또 어떻게 보면 SK 밸류 체인 쪽을 가져가 주니까 뭐 물론 에코프로비엠에서는 조금 에코프로비엠의 주주 입장에서는 또 뺏어가는 부분이어서 아쉽긴 하지만, MS 측면에서는 뭐 이게 LG 화학하고 이제 LNF가 좀 더 다른 밸류 체인 쪽에서의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으니까, 뭐 LNF 측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뭐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좋은 뉴스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MS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산하는 만큼 다 가져간다. 이렇게 주주분들 댓글로 또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스코 케미칼 입장은 뭐 이게 중간급 뭐 하이니켈 쪽은 아니지만 뭐 8시리즈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제가 당연히 다 대박이라 생각할 것이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렇게 오늘 많이 올랐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제가 그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서 좀 다뤘던 뉴스 영상들을 보시면 가장 고질적인 문제들은 뭐 이렇게 기술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밸류 체인이에요. 밸류 체인이었는데 LG 밸류 체인밖에 안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다 뭐 밸류 체인들이 에코프로비엠도 삼성하고 SK 둘 다 가지고 있고, LNF도 SK 뭐 하고 LG 쪽을 다 둘 다 가지고 셋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것처럼 다 여러 개의 밸류 체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밸류 체인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최종 OEM들이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부족했던 부분이 포스코 케미칼이 SK 밸류 체인밖 아니 LG 밸류 체인밖에 의존도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큰 문제였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된다고 하면 SK 밸류 체인을 신규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뭐 고구마 넝쿨처럼 이렇게 줄줄이 나올 수 있는 음극재 쪽으로도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새로운 밸류 체인을 신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이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IR 주담이랑도 얘기를 한번 한 영상을 올렸듯이, 돈이 있으면은 지금 뭐 자기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래처만 구하면 뭐 어떻게 해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냐면 다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25년, 26년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자기네들이 커버할 수 있더 뭐 거래처만 구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묵은 해묵은 이슈지만 좋은 뭐 계약은 당연히 너무나 되면 또 한번 점프, 또 퀀텀 점프를 하겠지만, 이런 밸류 체인의 확장은 더 큰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LG화학도 당연히 여기에 또 숨겨져 있는 거죠. 내가 왕이 될 상이란가라는, 계속 제가 이렇게 뭐 이런 제목의 리포트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런 완전히 또 포드 쪽에서도 이런 당연히 LG화학 포드 쪽에서도 LG 쪽으로도 공급을 해줄 텐데, 뭐 당연히 포케가 얘네들이 가져가 준다면 포스코 케미칼 나머지 LG 쪽으로 하는 양극재는 LG화학이 대부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그 포드에서 제공하는 엔솔 물량은. 또한 포드 쪽에서도 보시다시피 소재사를 다변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급한 부분을 느낄 수가 있고, 원자재 리스크가 해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GM이 라이벌한테는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예요. 코스모 신소재 입장에서는 나배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물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이에나 작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세계 양극재 회사들의 남은 물량을 공략을 하고 있는 건데, 포스코 같은 돈 많은 매기가 이렇게 지금 전체를 다 여기저기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조금 코스모 신소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MS 다음이 아니고 어쨌든 생산하는 만큼 코스모신 소재도 다 가져갈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소문수혜주는 사실 포스코홀딩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다 지금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포드 쪽에서 이렇게 자꾸 포스코 그룹의 손을 벌린 이유는 양극재도 그렇지만 이 IRA 때문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해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리튬, 니켈 이런 원자재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데는 포스코 홀딩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겸사겸사 포스코 케미칼한테도 손을 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 이슈하고 같이 크게 대승적으로 예를 들어 자기네들도 리튬이나 이런 니켈 광산은 할 거란 말이에요. 워낙 OEM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해질 가치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게 포스코 홀딩스가 될 것을 타진을 하는 걸 거예요. 이렇게 뭐 보면은 LG 쪽 밸류체인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그룹과 거의 전사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최근의 이 흐름들은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줬다라는 IRA 때문에 뭐 최대 수혜주가 당연히 포스코 그룹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주목해볼 분명히 문제이고 숨은 수혜주는 포스코 홀딩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여러가지 뭐 좀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양극재 회사들 포함해서 우리 2차전지에서는 이만큼 미국이 이렇게 급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배터리 의존도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다 좋은 포스코 주주 여러분들께 당연히 축하드리고 저희 전체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재에도 전부 다 온기가 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은 다 좋은 뉴스라고 물론 당연히 포스코 케미칼 주주분들이 제일 좋고 에코프로비엠 주주분 여러분들은 좀 일시적으로는 속상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 실적 기반으로 주가가 찾아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 어려운 형국에 다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 요즘에 매크로 장세들이 나스닥을 기축으로 해서 좀 더 상승을 어쨌든 전점을 이렇게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잘 견디셨던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